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근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수용의 뉴스레이더 신수용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예,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선선해졌습니다. 16.5도 예. 또 17도 요 사이 왔다 예. 갔다 하고 있는데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이런 날씨가 계속되면 좋은데 이게 언제 또 뭐 갑자기 또 이제 폭염이 오진 않을 테고 겨울이 짧아진다는 얘기도 지금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구가 점점 좀 뜨거워지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중동 지역에서는 이란이 또 이스라엘에게 지금 미사일을 쏘았다 그래가지고 전면 전쟁으로 지금 나갈 것인가 이렇게 아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또 대한민국에도 영향을 또 받을까봐 또 걱정입니다. 네. 근데 어제 국군의 날, 국군의 날 행사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에 핵을 사용한다, 그날이 종말이다, 네. 북한의 종말이다 이런 말까지도 이제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방송 보셨죠? 봤죠. 어제 그 현무 5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게 30발만 쏘면은 평양에다 쏘면 평양은 그냥 다 날아갑니다.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니까 대단한 그 무기만 봐도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발전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산이고 우리 스스로 만든 거죠. 근데 지금 핵을 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거의 사기를 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쏜다 그러면 벌써 이게 공중으로 한참 날아갔다가 내려와야 되는 건데, 그 기술이 지금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지 뭐냐면 엊그제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북한 출신 박사님이 나오셔서 하는 얘기가 북한 그 무기들이 재래식이랍니다. 재래식인데 포장만 러시아에서 포장만 그럴싸하게 다시 포장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커버만 바꾼다는 거예요. 내용은 그대로고. 예전에 또 무기들이 지금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 쓸 수 없는 무기들도 엄청나게 많다는. 6.25 때 썼던 무기들. 예, 그게 사실은 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지금 현재 국회에서는 검사 탄핵 청문회를 지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거 보니까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나와 있고 여기에 관련된 얘기도 좀 해야 되겠고. 주진우 의원이군요, 국민의힘. 국민의힘 주진우. 방송인 주진우는 아직도 방송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남 행정관이라고 저도 뭐 잘 알지만은 조금 그 이상한 내용들이 지금 왔다 갔다 오고 있어요. 한동훈 대표를 음해하는 내용, 또 서울의 소리에 또 내용을 올린 내용.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의 행정관이 당무 개입을 했다. 이래가지고 녹취록도 나오고 막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거. 그래서 박상용 검사가 또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내가 이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대북 송금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를 한번 잠깐 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고요. 이게 주진우 의원이고요. 검사 출신. 이화영 평화부지사. 자, 근데 이화영 평화부지사가 지금 현재 여건이 불편한 얘기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대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가면 되겠네. 저 소리는 작게 들어갈 거니까 우리대로 방송하면 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부터 할까요? 오늘 법사위에서 두 가지 크게 봐서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우선 대북 송금에 대해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과 김대남 당무 개입 사건. 대통령실 행정관이었었죠. 행정관이죠. 근데 시민소통 쪽의 행정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북 송금 사건 국회 법사위에서 지금 청문회가 열리고 있죠. 청문회는 다른 게 아니고 박상용 대북 송금 사건 수사검사인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 지금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34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박상용 검사는 현재 지금 해외 연수 중입니다. 출석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수원지검에서는 전혀 다른 검사들이 대신 나가서 청문회 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나왔죠. 그런 상태에서 이 사건의 중심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네. 그리고 이 지사의 법률적 부인 백정화 씨, 백종화 씨. 그리고 예. 지금 나와 있죠, 백종화 씨. 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쌍방울그룹 김성태 회장과 네. 32명의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10시부터 시작했는데요. 실제 시작한 것은 11시 한 40분부터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계속 의사진행 발언 가지고 뭐 하고 자료 요구 가지고 뭐 하고 뭐 계속 이러다가 또 이제 시작을 막 했군요. 지금도 평화부지사가 증인으로 얘기하는 중에 뭐 막 또 얘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네. 거짓말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김대남 행정관 내용 그 정도면 하면 되겠습니까? 김대남 거는 아직 하지도 않았죠. 아, 예, 그러니까 예, 뭐냐면 예. 이제 대북 송금의 경우는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뭐냐면은 이화영 경기 평화부지사가 네. 구속이 됐습니다. 네. 대북 송금 문제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면 안부수 씨라든가 뭐 이런 안부수, 예. 이런 분들이 다 구속이 됐는데 네. 검찰에서 진술하기를 먼저 이렇게 진술을 해요. 네. 지금은 이거를 자기가 허위자백했다고 번복을 뒤집었지만 이게 네. 지금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피의자인 이화영 씨가 네.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자백을 해요.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2019년도 7월 필리핀에서 네.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한테 당시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쌍방울그룹에서 도와주고 있다라고 먼저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예. 두 번째는 예. 돈이 좀 듭니다 하니까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그건 알아서 하세요. 네가 돈을 어디서 구하든 빌리든 아니면 뭐 쌍방울그룹한테 뭐 협조를 받든 네가 알아서 하세요 했다는 네. 내용. 예. 두 번째죠. 세 번째는 그해 연말에 퇴임을 합니다. 네. 퇴임을 할 때 또 이 문제를 이재명 도지사한테 보고를 했습니다라고 네. 이렇게 세 가지를 자백을 진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끝났으면 재판이 이미 끝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서 공개가 돼 버렸어요. 그렇죠. 되니까는 그 다음 재판에 부인 백정화 씨 법률적 부인 법률적 제가 부인. 그 이상은 예. 얘기 안 하겠습니다. 비법률적 부인도 있습니다. 근데 예. 법률적 부인 백정화 씨와 민주당 측에서 나와서 법정에서 난리를 칩니다. 네. 이 양반아 정신 차려. 그게 무슨 진술이냐? 정신 차리라고 막 네. 난리를 쳐요. 네, 네. 그러면서 변호사가 이거 뭐 시킨 거 아니냐 해가지고 당시 변호사가 설주환 유튜버에 나오는 설주환 변호사였는데 네. 설주환 변호사를 바꿔요. 누구로? 민변에 있는 김영태 변호사로 바꿉니다. 네. 김영태 변호사가 그 후에 기자회견을 해요. 제가 새로 맡은 변호사입니다. 지난번에 그 이화영 피고인이 네. 그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협박을 받았답니다.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냐면 김성태 쌍방울그룹 부회장한테 협박을 받았답니다. 네. 쌍방울그룹의 김성태 회장도 그 당시 구속돼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무슨 협박을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협박받고 진술을 했다. 자백을 했다. 그렇다면 협박 내용이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여기에 대답을 못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협박 내용이 세 가지였습니다. 제가 변호하고 있는 이화영 피고인이 협박을 세 가지를 받았는데 네. 김성태한테 첫 번째,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으로 1심, 2심, 3심 가서 무죄를 받은 권순일로부터 무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현재 공직선거법이 아니라 당시 정신병원에 뭐 보냈느냐 하는 얘기가 있을 때 이재명이 안 보냈습니다라는 네. 것이 허위 증언을 했다. 그것도 경기도지사 선거 네. 때 네. 그 사건이 무죄가 돼 권순일이가 저 김만배가 앞장서 가지고 그거를 뒤집어서 저 무죄 선고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이때 재판부한테 돈을 준다고 수십억 원을 가져갔다. 그걸 폭로하겠다고 김성태가 협박을 하나 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세종에 지역구를 뒀었죠. 민주당 당대표는 이해찬한테 예. 이해찬 전 대표에게 바로 국회 앞에 사무실을 얻어주는 비용, 사무실
유지 비용을 주고 매달 3천만 원씩 8억 원 이상을 돈을 건너갔다. 그래서 이런 걸 모든 걸 합치면 10억 원이 이해찬 씨에게 후원을 해준 돈이 있다. 이걸 또 협박을 했다. 그렇죠. 이재명 시재명 재판 비용, 이해찬이 국회 앞 사무실 및 유지 비용, 네. 그다음 이해찬 협찬 비용 이 두 가지를 터뜨리고 또 하나는 김용이라고 생각날 거예요. 네. 구속되다 현재 보석 상태인데 네. 민주당의 민주연구원 부원장 네. 전 부원장도 하루에 막 2억도 가져가고 했답니다. 네. 김성태한테. 아, 이런 식으로 그래요? 돈을 많이 가져간 걸 터뜨리겠다. 즉 이재명이 선거비용, 이해찬이 후원금, 김용 후원금을 다 터뜨리겠다고 김성태가 이화영이한테 폭로를 하니까 네. 그래서 좀 터뜨리겠다고 협박을 하니까 이화영이가 다 허위자백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기자들이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협박을 받아서 허위자백을 했다면 협박 내용이 협박할 수 있는 내용에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전혀 나는 그런 돈을 그런 거와 관계 없어라고 하면은 협박 받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허위자백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네. 거꾸로 되려 그거를 문제를 삼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겠습니까라고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돈을 선거 비용으로 돈을 몇십억 가져갔다는 거, 이해찬이 몇십억 원을 돈 줬다는 거, 김용희한테 또 얼마간을 거액을 또 돈을 협찬했다는 내용이 사실이니까 그 협박을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는 말을 못 하고 조폭 얘기를 어떻게 들 수 있습니까라고 또 김영태가 그런 거예요. 즉 네.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설사 조폭이라도 조폭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써서 안 되지 않습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조폭이 하는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럼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안 믿으면 협박이 안 되는 거고 그거를 믿게 되면 사실인 것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협박 그 자체가 네. 협박 내용이 자체냐 협박이 자체냐 따지면 있다는 건 얘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런 내용이 문제가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김성태가 나와서 그걸 할 겁니다. 김성태 씨는 서정욱 변호사에 의하면 네. 굉장히 잘 안 돼요. 네. 잘 알고 하는데 자기가 이번 일에 앞서서 쌍방울 쪽에 아는 분들을 통해서 했더니 김성태 전 회장이 화가 많이 났답니다. 예. 굉장히 많이 났대요. 예. 나는 신의 의리로만 살아왔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나는 조폭이 아니라 나는 의리로만 살아왔다. 조폭이 아니라 설사 의리다. 내가 조폭이라 하더라도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너희들을 그렇게 물심양면으로 도와줬고 실제로 조폭도 아니지만 조폭이라 한다 하더라도 제가 그것까지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은 그 재밌는 얘기네. 조폭이더라도 나는 의리도 굉장히 또 중요한 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요. 의리도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분 얘기로는 물심양면 이재명이가 북한을 가는데 내가 도왔고 이재명이는 도와주니까 뭐 거의 스마트팜인가 뭐 하는 걸로 뭐 서로 얘기가 돼서 얘기를 해줬고 그 다리를 이화영이가 중간 다리를 놔줘서 했고 자기 전화 통화도 이재명이 오고도 했는데 그렇게 돈도 주고 800만 달러를 줬어요. 110몇억 됩니다. 돈을 줬어요. 1억 이상이면은 형이 무거운 거 아시죠? 그렇죠. 굉장히 무거워요. 무기징역까지 가요. 그런 상황이고 이재명이는 그 돈을 주는데 자기가 받은 게 아니라 북한한 쪽에 돈을 줬기 때문에 삼자 뇌물입니다. 삼자한테 뇌물 준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현재 지금 대북 송금 사건이 그런 상황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성태 씨는 어떻게 나오냐? 내가 할 수 있는 내용은 내가 다 터뜨리겠다 오늘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겠다. 얘기하겠다. 그러겠다고 아까 잠깐 하는 나왔다가 지금 이따 또 다시 나올 겁니다. 김성태 그 변호사 김성태 회장이 말로는 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기 때문에 다 솔직히 말하고 용서를 구하겠다 하는 것이고 이런 내용을 서정욱 변호사가 알아보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화가 많이 났더라. 재판이 안 끝났어요. 지금 아시다시피 이화영이는 대북 송금을 아직 재판이 안 끝났습니다. 그렇죠. 아직 거기는 형이 안 내렸어요. 단지
이화영으로부터 돈을 받은 것만 9년 6월을 받았어요. 네. 대북 송금은 안 받았습니다. 아직은 네. 처리가 안 됐어요. 네. 그런데 이재명이는 대북 송금에 대해서 지금 아직 재판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조사. 그래서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있는데 저 이제 그게 궁금하신 거죠. 네. 왜 그러면 이화영이가 허위 자백을 했다가 왜 뒤집었냐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그겁니다. 그게 쟁점입니다. 그게 쟁점이 예, 왜 예. 그렇게 했습니까? 서정호 변호사는 그겁니다. 이화영이나 이런 분들이 김용이나 정진상이나 이런들 친명계 된 사람들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에도 친 이재명이 생긴 거 아닙니까? 1번 김민석, 2번 정청래 아주 그 핵심이 돼버렸죠. 이런 사람들에다가 누가 하냐면은 조정식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홍익표 이런 사람들이 본래 친 이해찬계였었어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은 빠졌습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앞장서는 것은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되면 한 자리를 차지하거나 또는 네. 이번 사건들 또 지금 대장금 사건 그다음에 백현동 사건, 성남 FC 후원금 사건, 뭐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된 사람은 전부 다 사면 복권 처리가 된다 이거예요.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이 되면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민원 거죠. 예. 그러니까 끝까지 이재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재판을 해봐야 알지만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래서 허위 자백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계속 위증하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라고 그렇죠. 얘기하는 것이고 네. 이제 서정욱 변호사는 굉장히 법조계 일가견이 있어요. 네. 법조계 것을 굉장히 잘 알아요. 그분하고 정혁진 변호사하고가 있는데 아유 지금 정해를 선포했네요. 네, 그렇기 정청래 때문에 위원장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그 상당히 의미가 깊어요. 네. 거기다가 이것이 대북 송금 사건은 누가 뭐래도 당시에 김성혜라고 하는 북한에 있는 고위 여자 관계자도 왔었고 네. 네. 그 북한 사람들이 직접 만나서 저 북경에 있는 호텔에서 술 마시고 있는 장면도 있고 막 그래요. 네. 그 자리에서 이화영이 이재명 도지사한테 전화 바꿔줘서 이재명하고 김성태하고 둘이 전화 통화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내용들이 다 확실한데 모른다. 네. 이화영이 다 한 거다라고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화영인으로서는 굉장한 딜레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덮었으면 이것이 사실이면 무기징역을 받아요. 이재명 그렇죠. 하나 때문에 무기징역을 받게 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무기징역 같은 경우는 네. 감형이 거의 없습니다. 음. 그런 상태인데 부인이나 이 가족들은 굉장히 답답할 거예요. 왜? 당신은 네. 다 이재명이가 시켜서 했다고만 해라 하는 쪽에 이게 논란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를 지금 민변에 있는 김영태가 막고 있는 거예요. 너 저 누가 당선되면 잘 풀어질 수 있을 거다. 예, 그러니까 예, 그냥 예. 네가 더 덮어쓰고 가라 할 것이고 가족들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마 그런 것이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늦게까지 나올 거예요. 네. 이 다음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10월 7일부터 25일까지는 국정감사입니다. 예, 예. 국정감사에도 또 이 문제가 다뤄져요. 거기에서 그렇습니다. 예. 증인으로 박상용 검사나 뭐 이 사건과 관련된 사람을 또 부를 거예요. 여기 오늘 박상용 검사가 안 나온 건 동행명령권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안 나오면 불러오는 거. 동행명령권. 예, 예. 동행명령권은 여기서 발동할 수가 없어요. 예. 이런 청문회에서는 예. 단 국감에서는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일종의 구인장처럼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지 않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안 나와도 되거든요. 내가 볼 때는 그때도 안 나올 것 같죠. 미국 연수 중인데 이거 올 이유가 있습니까? 예, 거의 안 그러네요. 나오죠. 예,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 예, 예. 그것이 쟁점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김대남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김대남이라는 사람. 예, 예. 김대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연대 토목공학과 나왔군요. 저는 딱 토목공학과 시민 출신이에요. 소통 행정관이라고 딱 시소행이라고 예, 그래서 예, 예. 시민 소통 행정관 시소행 근데 맞습니다. 그 윤 대통령한테 신임을 많이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딱 그랬어요. 예, 예. 그런데 문제는 어디냐? 네. 김대남, 김대업
김대남과 김대엽. 어떻게 좀 이름이 비슷하죠? 예, 그러네요. 아까 지금 나오는 화면이 누구냐면 이게 김영태 아까 변호사. 아까 여기 김영태 이 변호사. 이 친구 아닌가요? 민변 변호사. 그리고 한번 볼까요? 이게 김영태 변호사. 또 그 밑에가 아마 이해찬. 이게 김성태. 김성태 사모. 이해찬. 왼쪽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오른쪽이 이화영 경기도지사. 이분들 나란히 이렇게 이제 있군요. 근데 여기서 대답을 안 해요. 이해찬 씨가 그 당시에 이 동북아 뭐 평화교류협의회인가 뭘 만드는데 그랬던 분들입니다. 이때 김성태가 많이 도와줬죠. 돈 사무실 있고 하는 거. 그 내용이 있는 겁니다. 아까 지금 김대남 씨의 경우는 이 문제는 어딨냐. 김대남 씨가 친윤이라고 쳤을 때 친윤이면 뭐 제일 가까운 친윤은 김건희 여사겠죠. 그렇게 되나요? 이게 김성태 이화영이군요. 근데 문제는 어디냐면은 지난 7월 23일 날 당대표 선거가 있죠. 국민의힘. 그래서 나오느니 안 나오느니 하다가 여기에서 한동훈 후보가 나오지요. 한동훈 후보가 나오는데 한동훈 후보가 나오니까 여기 김대남이 나오는구나. 친윤, 친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 사람이 나오죠. 누구냐? 제일 큰 게 뭐냐면 원희룡이, 두 번째 나경원이, 윤상현 세 명이 나옵니다. 물론 다 형편없이 졌어요. 65%를 전부 다 얻게 되니까 63.5%인가 이렇게 되니까. 그런데 이때 이번에 나온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집중적으로 특정인들을 반 한동훈이 전선을 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거예요. 뭐냐? 김대남이가 서울의 소리, 백은종 씨가 있는 서울의 소리에 기자가 있는데 그게 이명수 기자를 접촉을 해서 거기서 접촉을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이번에 한동훈이가 당시에 지난 선거 때 당비를 가지고 대통령 적합도 조사 설문조사를 했다. 당비로 자기를 조사하는 건 이거 횡령 아니냐라고 해서 당비니까 횡령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동훈 씨가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 그 당시에 총선 때 여론조사는 이재명이가 인기 좋아서 민주당을 찍는지 또 한동훈이 좋아서 찍는지가 다 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렇죠. 자기 개인 여론조사 그거 하나만 떨렁 나 몇 등이나 보려고 했다는 것도 아니고 당 총선과 관련돼서 물어본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돈을 횡령이라고 주장을 하고 서울의 소리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김대남이가 그걸 보도 좀 해라. 계속 좀 보도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도를 했어요. 좌파 매체들에서. 좌파 매체는 얘기를 제가 안 하겠습니다. 좌파 신문들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거를. 한동훈이가 화가 났겠죠.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했냐. 그 내용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한 대표가 그 내용 외에도 나온 얘기가 그 은밀히 내가 전화를 할 테니까 한동훈이를 하는 걸 잘 받아가지고 이명수 네가 갖고 있다가 폭로를 해라. 그리고 7월 13일 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조사를 했다는 거 하다가 당비 유용했다고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다 폭로를 하고 김건희가 자기를 키워줬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나쁜 자식 뭐 이런 자식 있다고 그러면서 한동훈이 그 새끼 이번에 잘못되면 저 여사님이 얼마나 좋아하겠냐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녹취된 내용이죠, 그게? 5번이나 문자를 보냈는데 한동훈이 자식의 문자도 안 받았다. 그때 뭐 사과를 할까요? 했다는 그거 얘기했는데 안 받았다. 더군다나 외국 갔다 오면 넥타이도 꼭 한 번씩 주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했는데 키워준 사람인데 그럴 수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한 거를 서울의 소리에서 터트려 버렸어요. 그렇죠. 아주 한동훈이 나쁜 놈 사람이다. 터트리고 김건희하고 싸잡아서 터지는 바람에
여기서 당무 개입했다고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네요. 예. 김건희 여사가 터지고 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대남이가 지금 코너에 몰렸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대통령실에서 하는 얘기는 우리는 잘 모르는 일이다. 개인적으로 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예. 믿지를 못하죠. 그런데 또 김대남이가 그렇게 말해온 그런 일이 있은 뒤에 8월 달에 이 7월 13일 8월 달에 서울 보증보험 감사위원으로 보냅니다. 감사위원으로. 예. 지금 현재 원래 그 감사위원회예요. 용인 국회의원 선거 나갔다가 이제 낙마를 그렇죠. 했죠. 예. 예. 김대남이가 지난 선거 때 그 경기도 모 지역에 공천 신청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줄 알았는데 거기에 이원모 검사가 거기 출마를 해요. 거기가 경기도 용인 갑인가 그럴 겁니다. 네. 용인 갑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동훈이한테 삐진 이렇게 승깔이 난 겁니다. 그러면서 예. 한동훈이 흠집을 내는 거예요, 계속. 이 사진을 지금 보시는 대로 사진 보세요. 아, 그때 그러니까 나가지를 못한 상태가 된 거지. 그렇습니다. 이원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까지 해서 당무 개입이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대표님이나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동훈 대표가 당 대표가 된 뒤 무슨 일을 했습니까? 대통령의 견제를 받아서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의료 대란 여야 협의체청 뭐 여야 의청 협의체를 만들자고 들고 나왔고. 네. 지금 김건희 이 디올백 문제는 잘못하면 탄핵으로 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렇죠. 지금 시나리오를 보니까 지난주에 대전서도 열었습니다.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과 같은 촛불 시위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네. 전국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네. 이것을 내년도 계속 이제 앞으로 계속 연다는 거예요. 윤석열 탄핵 촛불 시위가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디올백 문제를 해결을 미리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게 이거는 탄핵 촛불 집회는요 들불 같아요. 한 번이 일어나면요 그냥 전국으로 싹 퍼집니다. 이거는요. 김건희 여사가 굉장히 약한 고리라고 생각되는가 봐요. 최고의 고리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공격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당사자 사과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한동훈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너네가 민주당에서 한 특검법은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뭐 14명이 12명이 아니라 그러면은 공정한 기관에서 넣은 사람 대법원장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추천하는 사람들로 3명을 더 넣는 걸로 해서 하자 그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중간에 또 윤석열 대통령을 또 짜증나게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안 보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번에 그거 특검 해야 된다고 했다가 서천 화재 내가지고 1월 말에 화재 나는 바람에 이렇게 돌아섰죠. 네.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법 그것도 공기관 아주 공신력 있는 기관에 있는 사람이 추천하는 데서 하자고 한 거 또 대통령실 삐져가지고 안 만났다가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뒤로 또 조금 풀어졌죠. 네. 이번에 또 이런 문제가 되니까 또 삐졌어요, 지금. 그래서 안 만나고 또 저번에는 뭐 친윤계만 불러서 밥 먹고 오늘 저녁은 뭐 원내대표 추경호를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만 불러서 밥 먹고 한동훈을 삔친을 놔요. 네. 어제 국군의 날 행사를 제가 거의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때 주로 어디서 했냐면은 계룡대에서 했거든요. 네. 제가 풀기자를 해서 가서 보는 것처럼 있어서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행사를 다 봤습니다. 식전 행사랑 보니까 어제 거기 한동훈 대표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랑이 와 있더라고요. 추경호인데 네, 박찬대. 악수를 대통령이 악수는 하는데 얼굴을 마주 안 봐요. 한동훈이 마주를 안 뭔가 보고 불편한 게 벌써 나타나는 거죠. 손은 접촉을 하는데 얼굴은 딴 사람 쳐다보고 있어요. 이것이 엊그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예.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있는데 이 문제가 터지니까 김종혁이 신지호, 장동혁이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김건희 네가 직접 나와 사과해라. 직접 나와 사과하라. 그래야지 풀지. 그러시면 안 장동혁은 풀어진다. 친 한동훈계라고 이제 봐야죠. 김종혁, 신지호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러니까 나와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라. 이게 그래서 뭔지 나온 아세요? 얘기구만. 이게 어떤 년이 이미 탄핵이 시작이 됐고 탄핵 집회가 시작이 됐고 한동훈이가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상태라면은 한동훈이를 대통령 후보로 나중에 안 밉니다. 지금 용산에서 안 밀을 가능성이 높다. 보기 때문에 이제 결단의 순간이 온 거예요. 결단의 순간이 뭐냐?
너는 이대로 가면 다음에 대통령 후보를 너 안 내보내고 원희룡이나 누구 내보낸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선을 그어서 우리가 분명한 거를 해라. 근데 지금 80명가량이 친한계라고요. 예. 국민의힘은 80명가량이에요. 이 사람들이 우리 윤석열과 선 그읍시다. 윤석열과 결별합시다라고 나오는 거예요. 예, 예. 윤석열과 결별을 해서 우리까지 차라리 나가서 당을 만듭시다 하는 조직이 있대요. 세력이 있대요. 이거는 제가 취재 과정에서 일부한테 나온 얘기니까 전원으로만 할게요. 한 80명이 그런 움직임이 있고 네. 80명이 나가서 이재명과 단단하게 이제 여야 간 경쟁을 합시다. 차라리 윤석열이 대통령 떨어져서 지가 나머지 갖고 있는 국민의힘 가지고 정치하고 한 20명 가지고 그래요? 20명 가지고 윤석열은 정치를 하고 국민의힘 가지고 하고 우리는 새로운 국민의힘을 만들어서 가자. 그래야 이게 정당 제대로 심판을 받는다. 안 되면 또 그냥 대통령 안 되면 될 때까지 우리가 국민한테 공을 들이는 당을 만듭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지금 한동훈 대표가 내가 듣기로는 당내에서 친한계한테 어떤 요구를 받냐면은 네. 세 가지 요구를 받습니다. 어떤 요구를 받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킨다. 이건 할 수 있어요. 최고위원회 위원장이 네. 당 대표예요. 당 대표가 이렇게 행사해서 당의 얘기도 안 듣고 당의과 소통도 없고 하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출당시키겠습니다. 곧 옛날에 이회창 대표가 김영삼 대통령 출당시켰습니다. 그때 무슨 이제 기억나시죠? 예.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탈당을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또 탈당을 합니다. 나중에. 네. 근데 여기는 출당시킨 김영삼 대통령 출당시킨 적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당시키자. 두 번째는 김건희 특검을 하자. 아무 조건 없이 특검하자라고 부르짖어야 된다. 이재명하고 경쟁을 하자. 네. 우리도 특검하자라고 들고 나온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 다 불러서 특검하고 잘못이 있으면 처벌을 해라. 저 구속시켜라. 잘못이 있는 자는 다 구속시켜라. 라고 얘기 나올 거에 하라 이거예요. 네. 그리고 저 심우정 그런 과정에서 심우정이한테도 기소 의견을 내라라고 얘기를 나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네. 윤석열 대통령 출당 요구, 그다음에 두 번째가 특검 요구, 세 번째가 의료 대란과 관련돼서 의료 정원 확대한 거 처음에 원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자. 지금 대통령 우리는 이제 출당이 되고 당을 새로 만들면 우리는 여당 아니다. 우리도 야당이다. 야 1당은 민주당이고 야 80명 가진 야당이다. 우리도 저 의료 이걸 새로 저 의료 대란 원위치 시키자라고 들고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지금 가자고 지금 흥분하고 있어요. 왜냐? 대통령이 지금 협령 아닙니까? 아주 옹졸하게 지금 대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도 대통령은 이재명 후보도 허허허 만나고 의견 알겠습니다. 듣고 판단하겠습니다. 저 설사 한동훈이가 어리고 자기가 검사 때 데리고 있다 하더라도 네. 그런 의견이 있느냐고. 이 국민의힘에 있는 저 한동훈 대표는 국민이 부여해준 당 대표예요. 네. 1살이 됐든 10살이 됐든 100살이 됐든 예. 국민의 뜻을 반영해서 정책이 반영하는 거예요. 한 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내용까지 지금 굉장히 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비상이 걸렸어요. 뭡니까? 오늘 뉴시스에서 장관 기념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저 뉴시스 여론조사상 최저의 윤석열 대통령 최저 지지율에다가 적합도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그리고 예. 대통령 후보도 더블도 넘습니다. 저 누구와 한동훈과 이재명 더블도 넘습니다.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네. PK 대구 경북과 부울경에서도 예. 두 자릿수 이상
이재명이 이긴다는 사실이에요. 네. 이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판이 끝난 겁니다. 내용이네요. 요거. 네. 차기 대통령감 적합도 이대로라면 판은 이미 끝났어요. 차이가 엄청나네요. 네. 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잘 되는 겁니까? 좌파로 가는 거죠. 완전 좌파로 가는 겁니까? 이제 거의 이대로 한동훈이가 이래서 윤석열을 출당을 요구하거나 탈당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때도 만약에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네. 이회창 대통령 당선을 시키기 위해서 김현철이 네. 한보에서 돈 받을 때 김현철이 구속시켰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굉장히 지금 위중한 상황이에요. 네. 왜 그러냐? 네. 우리 국내 정치 상황은 이렇다 치고, 둘째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죠.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태냐면, 그래, 배 하나에 만 얼마, 배추 한 포기에 13,000원, 2만 얼마씩 하는 나라가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네. 역대 정권에 그런 정권이 있습니까? 네. 거기다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지금 헤즈볼라, 네. 그다음에 이란 전쟁이 굉장히 우리한테 다급한 문제예요. 네. 미군이 다 있는 곳곳마다 전쟁을 치러서 미군의 군사력을 전부 다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군사력이 세 번째, 네 번째로 미군이 와 있어요. 다 네. 나토나 이런 데는. 근데 우리도 이런 상황 되면 주한 미군을 빼서 이란으로 보낼 수도 있다는 상황이에요. 네. 이때 북한은 지금까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군이 빠지면 우리 전쟁은 뭐 명확 관하예요. 전쟁 일어납니다. 거의 그 북한이 침략을 해요. 네. 그런 상황에다가 기름값 다 오르죠. 원자재 폭등이 돼서 지금 하루에 3천 몇 개씩 건설사가 무너져서 이제 더 무너질 때도 없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이 다 죽고 있어요. 지금 다 죽었어요. 이런 상태에서 네. 정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의료 대란 싸움이 지금 7개월, 8개월째 이러고 있어요. 네. 지난 2월부터 그랬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해결 못하고 위기 관리도 제대로 못하는 정부가 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 대란에 대해서는 제가 재미있는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네. 올 겨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또 사망한다는 보고가 있거든요. 네. 예, 그건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그 전문가하고 이제 어제 대화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많이 사망을 하게 되면 모든 화살이 의사들한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2월이면 네. 의료 대란은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그건 참고하시고. 하여튼 네. 어떻게 조속히 수습이 돼야 되겠죠. 중요한 거는 예. 갈수록 안 좋은다는 거예요. 지금 저녁 야간 응급실 진료 안 하는 데가 두 군데 있거든요. 세종 충남대병원하고 예, 예. 충북대병원이 어제부터 네. 충북대병원에서 소리를 조금 줄이겠습니다. 예. 충북대병원에서 충북대병원에서 네. 이제 충북대병원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갈수록 안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네. 산모가 갈 곳이 없어서 천안에 있는 산모가 강릉에서 가다가 애를 낳고 네. 정말 갑자기 심정지 상태된 밀양에서 아산으로 와서 순천향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서울로 가고 이게 지금 정상적인 나라고 이 꼴을 보고 있는 대통령이 정말 밥이 넘어갑니까? 네. 이 꼴을 보고 있는 복지부 장관 밥이 넘어갑니까? 네. 국무총리 한덕수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통령이 사과했으면 끝이다? 한덕수를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덕수라고 합니다. 5년 그래요? 내내 총리 해먹으려고 아부한다. 그래요? 예, 지금 엊그제 다 기올백 문제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네. 엊그제 제2 거부권을 요청하면서 대통령이 지난번에 사과 한번 했으니까 그 정도면 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를 국민들에게 염장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총리가 할 얘기입니까? 네. 정말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문제가 국민의 마음을 괴롭혔으니 죄송합니다. 연봉 1조 2천억을 받는 네. 누구예요? 일본의 야구 선수 오노키 누구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친구 부인은 한국의 명동에 와서 4만 원짜리 백을 사가지고 갔어요. 네. 우리 대통령의 연봉이 참 한 달에 2천만 원 받아요. 네. 그런 대통령의 부인은 300만 원 뇌물 백을 받고도 대통령이 사과할 정도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한동훈이 이 얘기한 거예요.
총리하고 대통령은 사과했지 당사자는 단 한 번도 사과가 없었지 않느냐. 오타니 아시죠? 네, 오타니. 예. 그런데 대통령은 한 번도 참 대통령 부인은 한 번도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대신 사과한 거예요. 대신 사과. 대신 사과. 대통령이 그것도 지난 취임 1주년 됐을 때 지난 5월 며칠 날 그 KBS인가 뭐 어디 때인가 아니면은 기자회견 때인가 그때 잠시 얘기를 했어요. 제처 관리를 잘못한 것이 참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과한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YTN은 계속 이제 신지호가 전략부총장이잖아요. 우리 아까 얘기 나눴던 이 김대남이 김대남, 강승규의 다 이제 행정관 출신들이니까 김대남 이 문제는 관여를 했든 안 했든 윤석열 대통령 정부 대통령실 전부 사표 내고 나야 됩니다. 물러나야 됩니다. 전부 다 전원 사퇴하고 한동훈 대표나 당한테 물러나야 됩니다. 국회의원 나오겠다고 다 나왔잖아요 그때. 아니 그게 아니라 현재 비서실 전부 물러나야 된다고요. 그 당시 지금 있는 이게 지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줄 아세요? 지금 거대 야당 192석이면요 다 해요. 여기서 제가 아까 한동훈 대표가 나와서 당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했냐 그랬죠. 거기서 80명이라 8석만 여기 특검에다 붙여주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돼요. 물러나요. 8석만요. 이거 지금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까지. 왜? 한동훈이를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을 시켜주마라고 하면은 어떡할 거예요. 한동훈 대표가 그러니까 야 자유투표해라. 지금은 안 나가더라도 이번에 저기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투표 또 해야 돼요. 여기서 거기서 192석에다가 자유투표해라. 지난번에는 일사 다 거부권에 했는데 자유투표하라. 이제 그건 못 말리겠다 했을 경우에 장동혁이 뭐 누구 전부 다 한동훈이한테 공천 받아 나갔던 사람들 지금 안철수는 이미 찍는다고 얘기했고 김재섭이 찍는다고 했고 그래서 6, 7명만 찍으면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가능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어서 이러고 있어요. 나라 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근데 윤상현 의원이 그때 MBC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뭐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런 거를 다 사과를 또 하게 되면 오히려 역공받는다. 이런 또 얘기가 인정받더라도 잘못한 당사자는 사과해야죠. 아니 내가 가다가 남의 물건 훔쳤거나 뭐 했었는데 상대가 공격한다고 내가 사과 안 합니까? 그건 그거더라도 정치적인 건 정치적인 수사더라도 내가 범죄를 저질렀거나 범죄 의혹이 있거나 국민들한테 무리를 일으켰으면 사과가 먼저죠. 사과해야죠. 그러니까 그 여론의 게이지를 조금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윤상현이 얘기는 지 밥그릇이에요. 내가 야당한테 나 같이 싸잡아서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누구들 그런 이거지. 정말로 국민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게 아니에요. 국민 여러분. 제가 입이 10개라도 말을 못합니다. 그러고 나서 혹시 사과를 하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사과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도는 괜찮지.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 공격받을지 저거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건희 여사를 자꾸 뭐 악마화시킨다. 또 프레임의 언론을 자꾸 이렇게 엮는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은 계속 의혹 부풀리기만 한다. 이런 얘기로 지금 또 덮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그런 걸 여지를 줬 그런 거를 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돌려놓고 보면 역지사지하면 그거 여지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너 이거는 말이야 최재형 목사한테 뇌물 받은 거 아니냐 당무 개입한 거 아니냐 그 여자를 지금 김대남이도 알려줬고 당무 개입했다는 거 공천 개입했다는 거 김영선이가 알려줬고 또 지금 여기 디올백 받은 거 최재형이 알려줬고 다 여지를 뭐 민주당이 만들었습니까? 민주당은 아무것도 안 만들었어요. 다 저기 누구야 최재형 목사가 이렇다고 자기 폭로해서 감옥 보내달라고 있어요. 나 죄송히 벌을 주세요 하고 있어요. 또 김영선이 나 공천 개입했다고 가서 참 재밌는 김영선입니다. 그게 지금 국민의 힘이니까 골머리가 아픈 한동훈이를 대통령마저도 등을 돌려버렸으니 그러면 한동훈이가 나 대통령 등 돌렸으니 너하고 상대 안 하고 나 민주당 이제 이재명이 오고 정치를 같이 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알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하자는 거고. 이제 일부에서는 너무 그 정치적으로
공세하는 성격이 있다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것도 있거든요. 대통령 그런 것도 비서실이 있기는 문제네요. 있죠. 있기는 있지만 여론의 게이지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겠다. 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요. 예. 아시다시피 대통령 출마를 해서 뛰어본 사람들도 민주당에 있어요. 네. 다 정세균도 있죠, 김부겸도 있고 다 이해찬도 있고 다 있어요. 네. 다 출마를 했던 분이. 그 이재명도 있고 다 있어요. 거기에는 네. 뭐 박용진이도 있고 다 있는데 이 싸움에 지금 국민의힘이 108석 가지고 이길 것 같아요? 네. 거래가 이렇게 독선 가지고 지금 이길 것 같습니까? 네. 그렇게 하면 힘을 어디서 얻어야 되냐? 국민들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국민의 힘도 이제 10몇 %밖에 지지가 안 돼요. 아, 20% 이하로 떨어졌어요? 그 충남에서 충청도에서는 떨어졌어요. 예. 그 정도면 예. 대통령 그 정도 되면 내놔야 됩니다. 민주당 기시다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 27% 나왔다고 내놨어요. 수상 자리. 야,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럴 정도 되면 예. 여당도 따뜻하게 안고 민주당도 따뜻하게 안고 무릎 꿇고 국정을 봐야 됩니다. 무릎 꿇고 제가 어떻게 네. 감히 이렇게 넓은 자리에서 양탄자 까는 데서 업무를 봅니까? 그게 뭐냐? 와신 상담 아니에요. 쓴 곰 쓸개에 입을 핥으면서 네. 가시방석 앉아서 업무를 보면서 잘 될 때까지 일을 해야지. 여기서 어떤 사람은 나쁜 사람, 어떤 사람은 내 사람 이러고 있어서는 안 돼요. 알겠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이깁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신승희 뉴스레에 대해서 바라본 대북 송금 박상용 그 검사 탄핵 청문회 건, 그다음에 이제 김대남 시민소통 행정관의 이걸 뭐라 합니까? 예전에 뭐 언론 사주 의혹이라는 말도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뭐 음해 사주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뭐 이런 말씀을 가지고 여러 가지 나눠봤습니다. 아니, 가을이라 방송하기 확실히 좋습니다. 네, 양쪽에 문을 좀 열어놓고 좀 길게 하니까 했군요. 예, 아주 방송 오랜만에 시원하게 잘했습니다. 40여 분 했군요. 예, 자, 신승희 뉴스레이다 여러분 함께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